네, 그럼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기에 지금부터 2019년도 교단 총회 창간당 결과 보고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사과법인 평화나무 사무총장 신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예장 통합 창단단 활동을 함께 해주신 윤혜영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심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영입니다. 총회 참가를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누구라도 총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서 참여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104회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중요하기에 직접 참관하며 무게감을 느껴보려 했다. 총회 전날 미리 포항에 도착했다. 태풍과 비바람을 몸으로 맞으며 함께 구호를 외쳤고 이번 총회에서 세습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우비를 입었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얼굴과 다리가 온통 젖었다. 하나님, 평생 못 겪을 일을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신앙의 길에서 광야 같은 이 길로 나설 수 있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자 발버 뒤쳐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며 집회를 무사히 마쳤다. 총회 첫날, 총회장은 촘촘히 거는 현수막, 피켓팅하는 사람들, 기쁨의 교회 측 보안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도 현수막을 걸고 세수받는 구호를 외쳤다. 잠시 후 도착한 명성교회 교회인들은 예배하며 찬양을 불렀지만 누구를 향한 예배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를 이단과 주적이라고 하면서 목사 청빙이 자신들 권리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가슴 한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었다. 공식 기자회견 현장까지 덮쳐서 막아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안하무인이 슬펐다. 총회가 시작하고 많은 총대가 모여들었다. 여느 모임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악수하며 삼삼오오 희낙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민망했다. 총회가 오랜만에 만나 과매를 나누는 자리인가 싶을 정도였다. 총회 개회 후 오가는 논의에 참된 목회와 교인의 헌신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았고 자신들의 이익, 안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속회가 되어도 반이나 채워지지 않는 문제들을 보며 중등부 학생들이 이른 아침 나와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자리를 지키던 모습을 떠올리니 그것이 더 은혜스러웠고 감동적이었다. 첫날에는 중요한 안건이 계속 뒤로 미뤄졌다. 둘째 날 오전까지 참관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올라오는 길에 접한 소식에 다리가 풀렸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상황이 준비되고 정해진 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온정주의에 호소하는 김상환 목사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세습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그럼에도 세습에 반대하는 300여 명 가까운 총대가 있었지만 이를 무력화할 만큼 명성교회를 향한 지지가 있었다. 예장 통합은 세습을 인정하는 치욕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아마 이 싸움은 오래 갈 것이다. 계속 지는 싸움일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때를 위해 하느님이 그대로 두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욱 연합하고 깨어 우리가 할 바를 다해야 한다.
교회 내 신천연대를 비롯해서 교회 개혁과 회복을 위해 기도와 눈물로 행동하는 단체들의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이들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네, 창간활동 과정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느낌들 그리고 바라는 바 그런 것을 잘 전해주신 윤혜영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창간단 활동 기간 동안에 포항에 내려가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합동 총회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자면 두 교단이 굉장히 결이 다르다. 문화도 다른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결은 다른데 길은 같구나 하는 쓸쓸함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해주신 창간단 활동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현주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장 합동총회 창간 결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보도되고 나와 있는 모습도 확인되어져서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또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주요한 쟁점들 또 확인하고자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키워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19년에 저희들이 주목한 주요 쟁점 첫 번째는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을 향한 차별과 소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합동 측 내부의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계속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요. 금년에는 아쉽게도 여성 안수에 대한 부분들은 헌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단지 총신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들에게 강덕권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헌의가 되었죠. 하지만 이 내용도 좀 아쉽습니다. 위원회의 헌의는 또 청원은 무산되고 또다시 1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발언도 사실은 없었고요. 여전히 남성 중심의 총회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자 윤리 의식을 향한 제도적 마련이 또 그런 지침들이 과연 시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표류하는 목회자 윤리 강령이 올해에도 헌의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합동 측은 8년 전부터 계속해서 목회자 윤리 강령에 대한 것이 헌의가 되어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채택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재정에 대한 횡령, 그리고 목회자의 성범죄, 그리고 목회자의 인사 전행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되고 있는 것을 여전히 두고만 보고 있는 합동총회가 이번 2019년에 104회기 총회 때는 어떤 결과를 낼지 좀 주목해 보았는데요. 이 또한 여전히 아쉽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보다 더한 윤리 강령이 없는 줄 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올려진 내용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통합 측에서 지난해에 목회자 재정 윤리 지침을 좀 마련해 가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합동 측은 이러한 내용들 또 이러한 법적 제도와 장치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세 번째로 총회 신학부의 복음주의권 6개 단체 조사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단체의 신학사상을 조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내용이 103회기 때 청원되어질 때 당시에 총회장이 이 사안은 이단대책위원회 사안이라고 할 만큼 그 내부적으로 매우 좀 심각해 보였습니다. 즉 6개 단체가 합동 측 목사들의 인식 가운데는 이단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한 번도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 그리고 조사 과정이 과연 적법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과연 논리적인지 또 합법적인지에 대한 어떤 것도 사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사회기 총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와 당회 그리고 교회에 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결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애매한 마무리 또 애매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어려워했던 육계단체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매우 어이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이 부분이 더더욱 확대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마무리된 것만으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 총회 동안에 민주적인 총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았는데 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총회는 각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대의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백사회기 총회 회무 시에 평균 출석 총대 인원수가 1127명이었고 개회 출석 인원수가 1482명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1500명이 넘는 총대들이 예정되어 있었죠. 평균 1127명의 총대들이 발언할 수 있는 마이크 개수는 단 2개밖에 없었습니다. 찬성 쪽 1개, 반대 쪽 1개인 것이죠. 그래서 총회 기간 4박 5일 동안에 총대들이 논의해야 할 이 1450페이지나 되고 406개나 되는 헌의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드웨어적 장치가 사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대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하드웨어적인 노력들 그리고 민주적인 그 회의가 총대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노력들은 여전히 미약하고 미진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총회 기간 발언 횟수를 본다면 총 182회가 있었는데요. 목사가 147회, 장로가 25회, 그리고 불분명한 것이 10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도 좀 살펴보면 몇몇 사람들이 발언에 대한 것을 독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 이 가운데는 많았습니다. 물론 여성의 발언 횟수는 합동 측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 합동의 경우에는 여성 목사 장로의 직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 청년의 목소리, 그리고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 헌의안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총 406개 헌의안 중에서 총회 헌법과 규칙에 대한 것이 82건, 총회 운영에 대한 것이 168건, 동성애와 이단 신학에 관련된 것이 30건, 총신대가 12건, 그리고 교회 분쟁에 관련된 것이 21건 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 살펴본다면 성도들의 의지,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총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헌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들보다 총회를 운영해가고 그리고 동성애나 이단, 그리고 신학을 사상 조사라고 하는 곳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정책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기타 논의사항으로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목사 장로 정년을 기존 70세에서 75세로 내리고자 하는 것이 헌의되었지만 1년간 연구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헌의들이 성도들의 생각을 총회에 반영시키고 또 그런 것에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총대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교회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자는 헌의도 올라왔습니다.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총회 재정을 보고하자는 헌의가 있었는데요. 헌의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좋았던 헌의이지만 사실 기각되었습니다. 총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총회 신문고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상설하자는 헌의도 기각되었고, 그리고 김근주 교수를 본교단 산하의 모든 노회 교회에서 특강을 금지하자는 헌의는 통과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전 합동총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올해 104회기의 합동총회는 이종훈 교수는 되지만 김근주 교수는 안 되고, 남성은 되지만 여성은 안 되는 것.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은 사랑의 교회 강대상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사랑의 교회 강단에 이종훈 교수가 섰습니다.
기록상 2007년에 회심했다라고 하지만 신학교육이나 검증이 없어도 그는 합동적 교회, 그것도 대표되는 사랑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설교자로 간증자로 섰죠. 하지만 이제 저 강단에 김근주 교수는 설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사역자도 저 강단에는 설 수 없을 겁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강도권,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저 강단에 확인되지 않는,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설 수 있고, 남성과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저 강단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좀 슬프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칸막이는 패거리를 만들기에 필수 요소이며 패거리주의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핵이다. 강중만 교수의 룸살롱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등장했던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칸막이는 패거리 만들기의 필수 요소이며 패거리주의는 예장 합동총회를 이해하는 핵이다. 강준만 교수는 그의 책에서 밀실 안에서 유사 친분을 쌓아가는 한국 사회를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 근본 합동총회를 보면서 그들의 좁은 신학적 밀실 안에서 유사 친분을 쌓아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춰진 그 비밀의 방 안에서 함부로 다뤄진 타인의 인권을 강준만 교수는 이야기했지만 지금 합동총회의 모습을 보면 유사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개혁파 신학,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합동총회의 신학 패러다임 안에서 타인의 신학과 신앙을 함부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독특한 패거리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인지하지 못했던 패거리 문화 기질이 오늘 합동총회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대다수가, 아니 어쩌면 합동교단의 목사들 대다수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시의적절하게 이용하고 그 혜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신학사상 검증 혹은 자기 신학에 대한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력보다는 연줄이 앞선 문화가 사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슬프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학적 연줄로 되어진 힘은 무비판적으로 동의되고 숭배하게 되고 그 연줄을 따라야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또 그런 현실도 매우 슬프게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 애초에 대화나 합리성은 결여되어져 있는 합동총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앞으로는 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진 자의 힘에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습성이 뭉쳐지면서 부와 권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합동총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상조사, 특히 신학사상조사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타인을 겁박하는 것, 그것은 그 의도나 생각에 있어서 매우 어리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패거리주의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합동총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대화와 포용과 그리고 함께하는 총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합동총회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그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결과 보고를 잘 해주신 이현준 사무장님께 다시 한번 칭찬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평화나무 권지현 센터장이 나오셔서 예장 통합총회 상당 결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지현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에 한 이틀 동안 첫날은 합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통합총회로 넘어가서 둘 다 조금씩 지켜보긴 했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통합총회는 사망총회가 돼버려가지고 되게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 보고를 드릴게요. 네, 아시다시피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합동에 비해서 통합은 그래도 여성 총대들도 있고 성비가 조금은 그래도
뭐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춰지고 있는 거 아니냐, 조금은 진일보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통합총회도 알고 보면 뜯어보면 여성의 목소리는 많이 없습니다. 네, 보시겠지만 총대 1,488명 중에 대부분 98.2%가 남성으로 채워져 있고요. 여성 총대 인원은 26명, 그러니까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중요한 이제 이번 총회에서 이렇게 총회들의 숫자가 뭐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쭉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중요한 안건이 끝나고 나면 회가 끝나지 않아도 사실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그런 이탈자들에 대한 통계는 사실 기록되지 않았고요. 첫째 날 1,359명, 둘째 날 1,222명, 그리고 셋째 날 1,034명, 그리고 넷째 날이 되면 사실 더 숫자가 적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1,204명 이렇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이탈자에 대한 통계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발언자들도 좀 보면요. 최다 발언자가 포항교회 신성한 목사였습니다. 총 8회 발언을 했는데 여성 총대는 총 3번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총대 26명 중에 2명만이 이제 3회에 걸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왔고요. 이 발언도 전부 여전도회 회관 조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2회 안건들, 사실 중요한 안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성 총대들의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어떤 통합총회 분위기가 여성들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발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분위기인지 이제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통합총회의 어떤 그 분위기들을 키워드로 좀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고식지게다. 저는 이렇게 좀 봤습니다. 사실 정말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어떤 이렇게 이런 예장 통합이 사만 통합이 되어버리는 일들을 내놓고 말았는데요. 총회 전날 김상환 목사가 이례적으로 내놓은 사과문도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하는 부분이었고 총회 현장을 깜짝 방문한 어떤 김상환 목사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역시 이 총대들이 어떤 반응을 이렇게 진짜 궁금하게 하는 뉴스였는데 총대들의 심적 동요를 이때 일으킨 게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총대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포항에서의 분위기, 거기 참석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포항의 분위기가 이미 명성세습을 용인해 줄 것처럼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총회장이 또 그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또 평안나무가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명성교회가 노회들에게 적극적으로 향응 접대를 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 통합총회 내에서 반발이 이제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대들이 이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어려운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역주행이라고 뽑아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총대들이 이제 김상환 목사나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정을 왜 내렸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명성교회가 이미 열심히 작업을 했기 때문에 돈 앞에 굴복한 것처럼 이제 보여질 수도 있겠고요. 저는 거기에 목사님들의 사고가 어떤 시대에 역행하는 역주행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명성교회 문제는 사실은 어쩌면 진작에 명성교회가 원하는 쪽으로 좀 기울어진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겠지만 의식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들의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세습금지법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견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104회기 총회들은 이런 언론의 관심을 공격으로 받고 그리고 회복으로 나아갈 길에서 등을 돌려서 역주행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석정권위원장 최영남 목사가 했던 발언
의견을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서로 싸우는 동안 흑암의 권세가 다가오는 환상을 봤다. 저는 이 어떤 워딩이 굉장히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워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영남 목사가 이런 어떤 성도들을 혹세무민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총대 1,484명 중에서 평균 연령이 62세였죠. 그리고 대부분이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청년 목회자 등 정원의 75명 비례대표제를 이제 도입하자라는 어떤 헌의안이 올라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역시 이에 대해서는 1년간 더 연구를 하겠다고 청원을 했고 총대들이 일제히 허락을 하면서 1년 더 연구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사실 이제 시대의 요구에 계속해서 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우리가 나니가. 네, 아까 전에 패거리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합동 측에서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반동성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펴는 곳이 예장통합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반동성과 관련한 헌의안들은 굉장히 줄줄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이제 무지개 퍼포먼스와 관련해서 신대원을 관련해서 퍼포먼스를 펼쳤던 신대원 2명을 목사고시에서 탈락하는 일들도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자를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기만 해도 동성애 옹호행위라는 것을 헌법 시행세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총회 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소외자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사역의 꿈을 꿨던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 그 한 전도사가 이제 자퇴서를 쓰겠다는 어떤 슬픈 사연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신대 측에서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자퇴서를 수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신학대 학생들이 전도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목회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선배 목사들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한 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뭉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뭉치는 모습들. 그런데 이런 뭉침의 이면에서는 분명히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끼리 어떻게 보면 벽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소외자들 그리고 소외자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배척하는 모습들,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모습들 계속 이번 총회에서 더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로 저는 꼰대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총회 과정 중에요. 사실 이때 총회 때 여러분 다 많이 오셨겠지만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이 그 앞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총회 현장에서 그 신학교육부 보고시에 이제 가장 발언을 많이 하셨던 신성한 목사가 나오더니 장신대 학생들이 성총회 장소에 와서 선배들 결정을 지켜보지 않고 어떤 이런 소리를 지르고 있다. 어떤 굉장히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말들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께서 스스로 본인들이 꼰대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어떤 젊은 신학생들이 정의를 외치는 것들을 그런 것마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총대들의 모습에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교단 소속 군종 목사는 인사할 때는 멸공 이런 소리를 외치는 총회도 있었고요. 동성애자 옹호 목사 후보생에 대한 의견 안건을 논의할 때 그냥 잘라 뭐 이런 말들도 오고 갔고요. 그리고 회의록 채택 시간에 여성 총대가 회의록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을 때 보고 시간이 적당히 하라면서 면박을 주는 총대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총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교회가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논의에 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의견이 다르거나
조금 그런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버리고 우리끼리 뭔가를 잘 해보겠다라고 벽을 쌓아버리는 그런 장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뭐 기억연대도 함께 해주시겠지만 평화남부 측에서는 특히 이제 명성세습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청회를 추후에 열고 그리고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이 문제들을 법적으로 사회법에 기대서 해결을 해보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산 통합 결과 보고 계신 권지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총회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냥 외람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총회 참 편하게 하신다. 헌의안도 굉장히 내용도 많고 강대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걸면 다 걸리겠다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창단활동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그나마 창단활동하고 결과 보고하고 계속해서 환기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순서대로 들어보았고요. 다음으로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 반인성 공동대표님 모시고 전체적인 이번 창단활동에 대한 총평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 총회는 우리가 창관 활동도 계속 했었고 또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이슈나 교계적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또 불구하고 2019년 총회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퇴보한 총회였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참 뒤로 간 이런 참담한 활동과 통합의 총회였음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더욱 교권을 강화하고 성도들과는 관계없는 그 목사, 장로, 총대들의 노름판이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총회였습니다. 청년들의 신음 그리고 이 사회의 그 아픔 그리고 소외된 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예수님 시대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권을 장악해서 로마 권력, 유대 정치 권력과 함께 앞에서 당시 그 민중들을 억압하고 죄인으로 몰았던 참담한 모습이 이번 총회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회의 소식을 접하고 또 참관 활동가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픈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 합동총회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여성의 그런 지위 향상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오늘 보고 들은 대로 한 여성도 물론 남성만 모여 있는 합동총회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런 참 참담한 합동총회 한 발자국도 여성의 권위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답답한 이런 총회였고, 오히려 그 우리 소외된 자, 이웃 종교, 난민, 청년, 동성애 이런 문제에서는 증오심을 남발하는 이러한 총회였다. 또 통합총회는 우리 보고 들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재심 그 103회 총회의 결의를 뒤집는 돈과 힘에 굴복한 교회사에 가장 치욕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총회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의 힘에 굴복하고 또 그 암울한 독재에 굴복했는데, 이 104회 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돈에 굴복한 이러한 총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 통합총회의 그 결의, 물론 합동도 마찬가지지만 상식과 교회법을 무시한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민주적 절차와 법을 유린한 불법적 결의로서 앞으로 많은 반대 투쟁과 논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이며 힘과 돈으로 총회를 유린하고 총대원들은 비겁하게 거수기로 이런 그 결의를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 보기에 또 이 사회를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담한 이러한 결의였습니다. 비민주적 운영 형태는 여전했습니다. 그들의 재정의 불투명성, 이것은 여전했고, 한국 교회의 미래, 청년들의 호소, 청년들의 아픔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한 매체에 의하면 교인 감수가 128만 명이었다는 이런 그 언론 보도를 접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교인 감수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사회에서 더욱더 교회를 외면할 것이고, 전도 선교는 맡길 것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정말 치명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한국교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운동, 또 성도들이 이런 그 교권을 장악해서 이렇게 총회를 휘두르고 교인을 무시하고 교회를 그런 본연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이런 교권을 막아내고 새로운 교회, 진정한 복음이 약동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사, 장로, 교권을 쥔 사람들에게 결코 이 문제를 맡길 수 없다. 이제는 성도들이 나서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2019년 총회를 통해서 본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우리 앞에 나오셔서 질문 받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인성 공동대표님께서 전체적인 청년활동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기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조금 내용 중에 이행 안 됐던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편안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CBS 이승규 기자인데요. 그 총회 참가에서 활동 오래 하셨잖아요. 초반에는 뭐 일부 교단에서는 뭐 막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좀 그냥 잘 해준다기 신경 안 쓰다가 올해 참관하시면서 좀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그다음에 올해는 또 특별히 통합이랑 합동만 하셨어요. 뭐 특별한 큰 교단이긴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죠? 제가 마이크 넘기니까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 창간 활동을 하면 굉장히 그 총회에서 의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창간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 변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 실제로 변화하는 것들, 그러니까 총회에서 그 토론을 하거나 결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진전이 있었는데, 이번 총회는 완전 막무가내 총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직접 참관하신 우리 이현주 국장님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겠습니다. 네. 먼저 두 개 교단의 경우는요, 특별히 이번에는 그 각 교단의 총회 일자가 겹치는 교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인력도 있었고요. 또 양 교단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통합과 합동을 좀 집중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평화나무와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준비하면서 진행하면서 청간단 이제 과거에도 매우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통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합합도 다 미리 공문을 보냈고 청간단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회신이 온 곳은 통합 측 한 개 교단이었고요. 그러나 통합 측 교단은 저희들이 갔을 때 물론 청간단 비표도 나눠주고 했습니다만 청간단 진행을 하면서 청간단에 대한 그 내용적 구성, 청간단들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청간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이 그 현장에서 좀 청간을 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기는 일들도 사실 있었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교단 총회가 여전히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합동 측 같은 경우에는 회신은 없었고요. 공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참관을 시작했지만 현장에서 비표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관 활동을 이렇게 돕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참관 활동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이 합동 측 같은 경우는 많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올해 양 교단에 참관단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선배님들이나 또 함께 해주셨던 많은 활동가님들 많이 애쓰고 수고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폐쇄적인 모습으로 항상 있는 그 기조가 변하지 않고 있음이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예, 월드미션 최상수 기자입니다. 이게 사실 참관이 그냥 참관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뭐 진척이 없고 뭐 더 이상의 교단에서도 이 참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영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지만 그 외에 지금 현재 예전 합동과 예전 통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무법적인 사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발언해 주심이 없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평안함은 이제 법적인 조치를 사회법에 의해서 그 불법적 결의를 세습 결의를 한 것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것이라서 반갑고요. 저희 그 세습 반대 운동 연대에서는 10만 서명 운동을 온라인으로 펼치고 있고 계속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좀 거리에서 또 계속적으로 받아서 이 문제는 단순히 영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통합 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끝까지 이 세습 문제는 저희들이 싸우려고 하고요. 이제 그 합동과 통합의 그 총회에서의 비민주적이고 이런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조목조목 서신을 좀 만들어서 그 통합 합동 총회장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 힘들고 이 비민주적이고 재정불투명이고 그리고 여성의 문제 또는 그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 질문,
서신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나 네, 저희는 명성 폐쇄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예장 합동의 그 여성할 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토론회도 열었었고요. 캠페인을 좀 했었는데 캠페인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적으로 조금 자문을 받아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그 안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시고 소리를 내시는 분들을 더 찾을 수 있다면 저희가 그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뭐 교육법이 사실은 이제 보편적인 어떤 헌법 아래에 막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동을 좀 걸고 문제 제기를 하고 좀 안에서도 동력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밖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 방금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총대들이 투표를 하고 회의를 하고 안건을 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혹시 이제 뭐 참가단 활동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된 건데 그 내부 총대들이랑 연계를 한다거나 그분들을 대상으로 뭐 교육이라다는 좀 그렇지만 그분 총회 전에 그분들과 뭐 이슈를 놓고 뭐 이렇게 뭘 한다거나 혹시 이런 대책 대안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직접 총대원들과 함께 이 총회 참관단과 한번 토론이나 포럼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은 뭐 안 한 건 아닌데 워낙 이 총대들 임원들이 되면요, 꽤 무슨 완장을 찬 것처럼 막 그냥 해서 뭐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노력은 한번 문을 두드려 볼 만한데 그쪽에서 그런 우리 총회 참관단들과 함께 이렇게 마주해서 대화를 하거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저희들이 문을 두드려 보겠는데요. 임원 대상이 아니라 총대들 그 교단 총회 안에서도 갱신 그룹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갱신 그룹이요?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이번에 총대들 중에서도 뭐 명성교에서 반대하는 총대 반대 대책위도 있죠. 예. 그런 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기서 발언을 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분들과의 뭐 대화 이런 것들이 혹시 네. 하여튼 뭐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은 총회 참관 활동에서는 못했어요. 저희들은 그냥 참관을 하고 그 보고서를 그 후에 이제 총대들에게 총회 본부에게 보내는 이것을 했는데 이제 그건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한번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NB 이은희 기자인데요. 박지현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예장 합동에서 여성 안주를 하지 않는 문제를 이제 계속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고신이나 합신도 지금 큰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쪽이 더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쪽까지도 좀 확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직까지 확대까지는 저희가 논의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합동만 해도 지금 사실 큰 산이긴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확대해서 한번 해볼 것도 저희끼리 내부에서 논의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합동 측이 만약에 여성화소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사실 그런 것들을 고신이나 합신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 이제 질의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소원이나 사회적, 제도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측면으로 만약에 어떠한 소기의 성과가 난다면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많은 수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여성 목회 준비하시는 분들을 포진되어 있는 그 부분에 좀 일단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계신 분. (1년에) 한 번 있는 자리니까요. 편안하게 좀 연관된 좀 유관한 다른 내용들도 같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충분히 답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혹시 기독 신부나 신부님 기독 공복 전안 하네요. 저기 그 합동과 통합 즉 다른 국외 언론도 이렇게 좀 그 언론의 이런 발언이 힘이 어느 정도 중요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글을 좀 잘 써주시고요. 기독신문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데스크에서 걸어집니다. 확실하게 좀 써서 여성 안수 문제 이런 건 너무 이렇게 증오의 또 폐쇄적인 이런 것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는 정말 이 종교의 공공성으로 볼 때는 치명적입니다. 더 질의사항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전체 2019년도 교단총회 창간단 결과보고 공동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